10년 후에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 아파트 노후도가 한 26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안녕하세요. 마이 아파트의 마이. 저는 아파입니다. 지난번에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얘기할 때 매매 거래가 가능한 약 1,100만 세대 아파트의 평균 노후도가 한 20년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아파트 노후도에 대해 좀 심도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정부 아파트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 시간에는 먼저 수도권 아파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광역시나 지방 아파트 노후도는 다음 시간에 다시 시간을 내보기로 하고, 오늘은 수도권 아파트 노후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네. 지난 시간에 매매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들의 전국 평균 노후도가 20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19.8년 정도예요. 우리 8월 기준으로. 이게 이제 5년 전에는 17.4년이었거든요. 5년 만에 2.4년 정도 노후도가 높아진 거죠. 앞으로도 노후도는 계속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수도권만 따로 보면 19.6년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아파트 노후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국 평균하고 수도권 평균은 별 차이가 없네요. 네. 그럼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거의 비슷한가요? 아빠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으니까 서울보다는 노후도가 좀 낮겠고, 인천은 잘 모르겠네요. 감이 이제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는데, 노후도라고 하면 좀 딱딱하니까 그냥 사람 나이 말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수도권 행정구역별로 나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경기 화성, 하남, 광주, 과천, 양주, 그다음에 김포, 인천, 중구가 젊고요. 서울, 도봉구, 노원구, 인천, 계양구가 눈에 띄게 나이가 많죠. 시도별로 평균은 서울은 22살, 경기도는 18살, 그다음에 인천이 19살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이 평균치에 가깝고 서울이 좀 나이가 많고 경기도가 젊죠.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아서 젊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서울은 재건축을 엄청 많이 하지 않나요? 여기저기 신축 아파트 엄청 많은 것 같은데 22세였나요? 서울에서 재건축을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현재 나이를 많이 먹은 지역이 사실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아마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에서 이제 가장 막내가 은평구예요. 은평구는 원래 아파트가 많았던 지역은 아니었는데, 은평 뉴타운하고, 그 다음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많아져서 15살로 나이가 아주 어리죠. 서울에서 이제 가장 제일 큰 형님은 도봉구예요. 도봉구는 30살로, 은평구의 나이가 2배가 넘어요. 그 다음에 도봉구는 30년을 넘긴 아파트들이 전체 절반 훨씬 넘어서 60%에 육박을 하고. 도봉구면 둘리? 네, 그렇죠. 둘리 좀 생뚱맞긴 한데. 그 다음에 준공 10년 이내 신축구 아파트는 1%도 안 돼요. 둘째 형님이 노원구인데, 노원구가 29살로 노원구의 뒤를 잇고 있는데,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가 이미 8만 세대를 넘었어요. 이제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10층을 넘는 중층 아파트라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강동구가 두 번째로 어리네요. 17살이네요. 예전에 우리가 같이 학교 다녔던 동네잖아요. 예전에 보면 고덕동에 5층짜리 지공 아파트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전부 재건축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둔촌 중공 아파트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이제 올해 11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더 젊어지게 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대수가 제일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가 헬리오시티 9,510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무려 12,032세대예요. 와, 1,200세대도 큰데 12,000세대. 예. 근데 도봉구나 노원구는 30년이 넘는 아파트 너무 많은데, 그럼 배관에 녹물도 나오고 단열도 안 되고 주차도 불편하고, 정부에서 뭔가 방안을 내가지고 이거 재건축을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부가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에 소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말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일기 신도시만큼 필요한 도봉구나 노원구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아파님이 말한 방안이라는 게 사업성을 높여주는 건데,
그게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 말고는 그냥 특별한 게 없다고 봐야 돼요. 위로, 예, 옆으로. 예. 특별법의 내용도 결국 그런 내용이고요. 문제는 그 계획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중층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은 이 대책에서도 아예 소외돼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파트들은 역차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해주려면 다 해주던가 아니면 말던가 불공평하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어떤 단지가 선도지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도지구는 어떻게든 뭐 가는 신용이라는 할 거예요. 신용만. 예. 뭐 신용할지 실제로 잘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데 차례대로 재건축을 한다 해도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뭐 20년에 있다가 뭐 재건축할 수 있을 텐데 글쎄 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그냥 동등한 비율로 용적률을 높여주면 시장에서 알아서 작동을 할 텐데 말이에요. 정부가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기대가 쉽지는 않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은평구가 제일 젊고 도봉구가 나이 제일 많고 그럼 일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의외로 양평군이 10살로 제일 막내고요. 근데 양평군은 옛날부터 전원주택단지가 많은 동네로 유명하잖아요. 그 아파트가 원래 많지 않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한 6천 세대 입주한 게 영향을 줘서 그런 거라 모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라 좀 실제로 막내라고 좀 부르기 뭐하고요. 실질적인 경기도 막내는 하남시예요. 예. 하남시는 게 미사지구 대규모 입주 때문에 현재 나이가 12살로 아주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근데 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남아있어서 뭐 당분간은 젊은 나이를 아마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군포시가 26살로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형님이에요. 군포시는 이제 3번 신도시가 안에 있어서 그렇고 1기 신도시 그리고 같은 이유로 중동 신도시가 있는 부천시가 24살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도 22살 그 다음에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도 22살이에요. 반면에 이제 2기 신도시가 있는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12살이고 양주 신도시가 있는 양주시도 12살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는 김포시가 13살로 1기 신도시보다 한 10살 정도씩은 다 어려요. 인천에도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럼 인천도 검단 신도시 있는 지역은 나이가 되게 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가 있는 서구도 15살로 굉장히 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막내는 영종 신도시가 있는 인천 중구가 14살로 막내고 근데 서구는 앞으로도 22,000세대 정도 입주 예정 단지가 남아있거든요. 분양을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입주를 하게 되면 조만간에 아마 서구가 막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인천의 제일 이제 큰형님은 계양구인데, 계양구는 이제 일기 신도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인천 계산지구, 계산지구 영향 때문에 26살이고 당분간은 계속 큰형님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 평균하고 수도권 평균이 비슷해가지고 행정구역별 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좀 크네요. 근데 지금 이런데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렇게 차이 클까요?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아직은 늘고 있다지만 그 수도권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최근 건축비 상승하고 대출 이자율 상승 등 문제 때문에 아파트 공급도 줄었고 그다음에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재건축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진행이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중첩되면 아파트 나이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10년 후를 가정해보면 입주가 끝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살을 그대로 다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일부 진행되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압수축 아파트가 생기긴 하지만 뭐 10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이를 먹겠죠. 제가 추산해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 아파트 노후도가 한 26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26살이면 지금 양천구 수준이거든요. 양천? 양천 그러면 목동 신시가지 있는 곳이잖아요. 이미 뭐 신시가지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거기 지금 재건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쪽 신축 아파트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전국 평균이 그 정도면은 신축 아파트가 더 귀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 추진을 꿈도 못 꾸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양천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고요. 요즘 그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10년쯤 전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 800만 세대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5년 중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가 한 그 중에 100만 세대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1100만 세대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 아파트가 한 130만 세대 정도가 있어서 10년 전이나 지금은 그 비율이 비슷해요. 앞으로 10년 후를 보면
전체 아파트는 한 1,300만 세대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고, 그중에 신축 아파트는 한 80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신축 아파트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게 인구는 현재 인구가 5,120만 명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이게 10년 후쯤에는 한 4,97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고, 반대로 그러면은 150만 명 이상 인구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아파트 수요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부라도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신축하고 구축의 양극화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지역 안에서. 네. 이 현상 이미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양극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거기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그러니까 서민들은 정말, 저도 서민인데 신축 아파트 사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아직 있다니까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살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네, 우리가 양극화 시대에서 어느 쪽으로 살아갈지는 뭐 스스로 선택하고 타이밍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좋은 타이밍에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길로 올라타는데 이 영상이 좀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인가요? 그 제가 가진 데이터상으로는 철거가 예정돼 있어서 뭐 5년 전쯤에 거래 한번 되고 거래 안 되고 있는 단지가 있긴 한데, 1938년에 준공된 충정 아파트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건 빼놓고, 이제 거래가 잘 되는 단지를 갖고 따지면 뚝 떨어져서 1962년 4월에 준공한 부산 동구에 있는 수정 아파트, 자천 시민 아파트, 문화 그린 맨션 정도가 있어요. 다 부산. 예. 혹시 더 오래된 아파트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스타벅스. 백다방도 좋고요.